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이곳은 아수라장 그 자체예요. 여기 일본 여성은 지금 일본은 한국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본 여성은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아사히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다카하시 아유미라고 합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기자로서의 중요한 덕목이라 믿었고, 지금까지도 그 신념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저는 제 스스로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겪어온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저는 늘 이 나라가 결국 다시 일어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일본이 처한 현실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경제 위기나 정치적 혼란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점차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후지산 폭발과 난카이 대지진의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일본 전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제마저 불안정해지면서 일본 붕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해외로 나갈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해외로 떠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익숙한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과거에도 경기 침체나 정치적 혼란이 있을 때마다 일부 젊은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찾아 해외 취업이나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커리어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미래를 비관하며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일본 사회를 지탱해온 최상위 계층, 즉 경제를 이끄는 기업인, 의료계를 책임지는 의사, 국가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과학자, 그리고 법조계를 이끄는 변호사들까지 앞다투어 해외 이주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완전한 정착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더욱 당황스러운 사실은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같은 영어권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이 일본인 엘리트들의 주요 목적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한국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었어요. 정치적, 역사적으로 오랜 갈등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문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하며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국 중 하나로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은연중에 한국을 자신들보다 한 단계 아래의 나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특히 경제적 우위와 기술력에서 일본이 앞선다고 믿어왔기에 한국이 일본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묘한 불편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을 떠나는 사람들의 목적지가 한국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인식이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몇몇 개인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중추를 담당하는 엘리트 계층이 대거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수십 년 동안 일본의 교육과 시스템 속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더 이상 일본에서 미래를 찾지 못하고 경쟁국으로 여겨졌던 한국에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 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현상을 넘어 일본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에게 위기의식을 주지 않기 위해 관련 통계를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았고, 일부 매체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사태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대형 기업들조차 한국으로의 연구소 이전을 검토하고 있었고, 일본을 떠난 후 한국에 정착한 연구자나 개발자들의 인터뷰가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더 이상 이를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기자로서 저는 이 현상의 실체를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일본이 직면한 현실이 단순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엘리트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왜 일본을 떠나기로 결심했는지, 어떤 고민 끝에 한국이라는 선택지를 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 싶었어요. 단순한 기사로는 알 수 없는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IT 개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을 대표하는 엘리트였고, 업계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다양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일본 IT 산업의 성장에 기여해왔고, 스스로도 자신의 삶이 안정적이며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와의 인터뷰는 도쿄 중심가에 위치한 한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담담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에는 점점 더 깊은 고민과 결단이 묻어났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해외 이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일본의 IT 업계에서 나름의 성공을 거뒀고 충분히 만족할 만한 연봉과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점점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상한 느낌은 일본 IT 업계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는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일본의 IT 환경은 여전히 20년 전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업 문화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혁신을 시도하기보다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는데 일본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결정이 우선이에요. 그는 이를 극명하게 깨달은 계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일본 내 한 대형 프로젝트에서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을 때 그는 한국과 협력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한국의 기술력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개발팀과 협업하면서 일본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체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훨씬 앞서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팀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시스템을 구축했고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렸죠. 그 차이가 너무 컸어요. 그는 그때 처음으로 일본이 과연 IT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의문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를 움직인 것은 주변의 변화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선배들이 하나둘씩 한국으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해보려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떠난 사람들 대부분이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연락을 해봤죠. 그가 한국으로 이주한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들려온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그는 한국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IT 업계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들으며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일본에서 대지진의 위험이 커지면서 찾아왔습니다. 후지산 분화와 난카이 대지진의 위협이 커지자 그는 본격적으로 한국 이주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IT 업계는 재택근무가 많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안전한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앞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더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게다가 정부의 대처 방식이 너무 미흡해서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의 발표를 들을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기업들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정부의 대응 속도는 여전히 느렸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모든 요소가 합쳐졌어요. IT 업계의 미래, 경직된 기업 문화, 자연재해의 위험, 정부의 미흡한 대처, 그리고 한국에서의 기회까지. 이제는 남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과거처럼 강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본은 변화하려 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가 단순히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 과학자였습니다. 그녀는 젊고 유능한 연구자로 이미 일본에서 여러 성과를 거두며 명망을 쌓아왔지만 최근 한국행을 결정한 인물입니다. 그녀와의 인터뷰는 연구소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학창시절 이야기로 시작되었어요. 그녀는 과학에 흥미를 느낀 유년기부터 이야기하며 연구자로 성장해온 과정 속에서 한국과의 인연이 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특히 생명과학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는 연구에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제가 대학에 들어갈 즈음 주변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어요. 당시 한국의 IT와 바이오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일본과 협력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생 시절부터 한국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연구 관련 학회에서 한국의 교수나 연구진을 만날 기회가 많았고 동료 중에도 한국에서 유학을 고려하는 친구들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학문적인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한국 문화가 제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더군요. 친구들 중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케이팝을 즐겨 듣는 사람들이 많았고, 한류라는 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 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녀가 이주를 결심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어느 순간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한국에서 유학을 마친 친구를 통해 한국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을 상상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가 한국에 대한 관심을 단순한 동경에서 연구자로서의 선택으로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실제 연구 환경의 차이를 체감하면서였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일본의 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연구자로서 일본에서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 환경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기 시작했죠. 그녀는 연구비 지원 문제와 과도한 행정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본에서는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연구를 시작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연구비 지원이 체계적이며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번 한국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연구 환경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실용적인지를 알게 되었죠. 특히 연구와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초 연구와 산업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녀는 한동안 고민을 거듭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연구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날 것인가? 그녀가 한국행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된 계기는 일본의 경제 불안정과 함께 다가온 자연재해의 위협이었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졌고, 연구소 내에서도 혹시 일본을 떠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히 몇몇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많은 일본인들이 왜 한국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하는 동안 일본 사회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거세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움직임으로 시작되었던 일본 엘리트층의 해외 이주가 점점 본격화되면서 대중의 반응도 양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행을 선택한 인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일본 사회 구조 전반에 대한 불신과도 연결된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정도였지만 점차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공식적인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부 매체들은 이주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들을 배신자로 낙인 찍는 보도를 쏟아냈어요. TV 뉴스에서는 한국으로 떠난 일본인들의 사례를 하나둘씩 조명하며 조국을 버리고 경쟁국으로 떠나는 엘리트들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과 고학력층에서는 일본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떠나는 사람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떠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는 의견이 확산되었고, 일부 대학교에서는 일본의 미래를 고민하는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일본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국에 가서 한국을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을 떠나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뒤 저는 한국에 정착한 일본 여성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고, 지금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저는 일본을 떠나 타국에서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나 망설임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자신이 한국에서 얼마나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 때문이었어요. 한국에서 연구 기회를 얻었고 몇 년만 경험해보자는 생각으로 왔는데 어느새 이곳에서 결혼까지 하게 됐죠. 지금은 한국이 저희 진짜 집처럼 느껴져요.
그녀는 한국이 일본보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훨씬 잘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재난 대비 시스템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일본처럼 거대한 지진이나 화산 폭발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점이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 대비를 위해 가방에 필수품을 챙겨두는 것이 당연했어요. 밤에도 머리맡에 손전등과 신발을 두고 잤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필요가 없어요. 자연재해를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한국에 와서야 깨달았어요. 그녀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삶이 전반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그녀가 일본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고 생활 속에서 기술이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일상 속에서는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모바일과 연동되어 있어서 간편해요. 온라인 쇼핑도 빠르고 음식 배달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주문할 수 있죠. 행정 업무도 모바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특히 그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일본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병원을 방문하면 대기 시간이 길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예약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고 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았다고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서 병원에 갔을 때 너무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병원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여기서는 예약한 시간에 맞춰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필요한 검사가 있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었어요. 의료 기술도 일본 못지않게 발전되어 있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편리해요. 무엇보다 그녀가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만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연애를 하며 한계를 느꼈던 부분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연애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에요. 일본에서는 남성들이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서 연애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읽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표현이 솔직하고 기념일을 챙기는 문화도 있어서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죠. 그녀는 남편이 항상 세심하게 자신을 챙겨주고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성이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강하게 느껴졌고 그런 점에서 한국 남성과의 생활이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불편함들이 사실은 해결 가능한 것들이었고 한국에서는 이미 그러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서 가장 감탄했던 점 중 하나는 대중교통의 편리함이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를 신중히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었어요. 특히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하철과 버스가 서로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환승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 근처까지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교통카드 역시 회사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불편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 장의 교통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일정 시간 내에는 추가 요금 없이 환승이 가능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또한 한국의 지하철은 환승 시스템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철도 회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노선을 변경할 때마다 개찰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회사의 노선으로 환승할 경우 별도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는 다양한 노선 간의 환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환승 통로도 넓고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어 길을 찾는 것도 수월했습니다. 지하철역 내부의 안내판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승강장에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어 한눈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버스 시스템 역시 매우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면 노선이 한눈에 보이는 디지털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고 다음 정류장 안내도 정확하게 제공되어 승객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버스 정류장마다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스템이었어요.
일본에서도 일부 대도시에서는 버스 도착 시간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고르게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남성들의 분위기였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남성들은 대부분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피부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외모를 가꾸는 남성들이 많지만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이 일반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특히 헤어 스타일과 패션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고 자신을 가꾸는 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일본과는 전혀 다른 문화와 시스템 속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인프라가 잘 구축된 나라가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였으며 효율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디지털 시스템과 생활 인프라는 일본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살아가는 일본 여성과의 인터뷰를 통해 저는 더욱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불편함들이 사실은 해결 가능한 것들이었고 한국에서는 이미 그러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있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기자로 살아온 저에게 이 결정은 단순한 직장 변경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꾸는 중요한 선택이었어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처음에는 들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 답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